나이가 들수록 약속이 싫어지는 몸의 진짜 이유. 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다. 약속 잡히면 괜히 피곤하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게을러졌다, 사람이 싫어졌다, 우울해졌다. 하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호르몬, 자율신경, 근육, 면역이 함께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약속이 부담스러워지는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습니다. 퇴근 후 약속, 주말 모임, 가족 행사까지 다 소화해도 몸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같은 활동이라도 에너지 소모가 1.5배에서 2배 이상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출 한 번만 해도 더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지는 겁니다. 둘째, 자율신경 균형 변화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하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이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몸이 쉽게 이완되지 않고 피로가 오래 남게 됩니다. 셋째, 근감소증과 체력 저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움직임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기진맥진한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예전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작동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젊을 때는 이 과정이 활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같은 자극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코르티솔 상승입니다. 약속 후에도 긴장이 남아 있으면 수면이 얕아지고 염증이 늘어나고 면역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사람 만남은 피로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약속을 줄이는 것이 과도해져서 사람과의 연결이 거의 사라지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위험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1.5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우울증 위험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하며 수명 단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대화 빈도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많이 만나기가 아니라 적당히 꾸준히 연결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는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형태입니다. 대규모 모임, 시끄러운 자리, 감정 소모가 큰 대화는 몸에 과부하를 줍니다. 반대로 짧은 산책,
커피 한 잔, 가벼운 통화 같은 형태는 뇌에 긍정적 자극을 주면서도 피로는 적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입니다. 주 34회 가벼운 사회적 접촉, 하루 1회 짧은 대화, 주 2회 2030분 걷기, 주 1회 깊은 대화. 이 정도만 유지해도 고립 위험은 낮추고 과도한 피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분 산책과 인사 한마디입니다. 매일 10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균형이 좋아집니다. 동네 슈퍼에서, 경비실에서, 산책길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짧게 주 2회입니다. 길게 통화하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정기성을 유지하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매주 토요일 오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짧게 연락하는 습관이 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작고 자주입니다. 큰 모임 대신 소규모, 짧은 만남을 선택하세요. 2-3시간짜리 회식보다는 30분짜리 커피 약속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과 한 번 만나는 것보다 한두 명과 여러 번 만나는 것이 뇌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수면 관리입니다. 약속 있는 날은 취침 2시간 전부터 카페인을 끊으세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근력 운동을 주 2회 하세요. 하체 근력을 중심으로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하세요. 근육이 늘면 사회적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속이 싫어진 것은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떨어지고 자율신경 전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꾸준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큰 약속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접촉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만 바꾸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게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34회의 가벼운 접촉, 하루 한 번의 짧은 대화, 주 2회 산책, 주 1회 깊은 대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 한마디 건네보셨습니까? 잘 지내? 오늘 날씨 좋네요. 밥은 드셨어요? 이런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자극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세로토닌 균형을 맞춰주고 심장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싫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작게, 자주, 가볍게, 이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건강신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연결을 응원합니다.